저번 범위에서 뭐 언제 나온다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9월 넘걸 지금 아니 6월 9월 그거 두 개. 거기에 독서가 나오는 거였나? 문학이 나오는 거였나? 기록서. 그러면 보자. 그래도 뭐냐? 봐야 될 지문이 꽤 됐네. 이번에도 저기 뭐냐 수특도 나가나? 문학이나? 문학 나가는 거 있어 지금? 아직은 사실 아직은 시험 얘기 잘 안 나오잖아 학교에서는. 이번에는 문학 안 나올 것 같아. 아 지금 딱 삐리? 좋아. 안 나오면 그게 오히려 나쁘지. 우리 시험 끝나고 처음 보니? 야 그런데 시험 끝나고 처음 보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중간 4부터 보면 되죠. 자 다양한 생물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생물의 가짓수가 자원의 가짓수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같은 자원에 놓고 여러 생물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 경쟁이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종간 경쟁.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을 자 얘랑 나랑 같은 걸 먹기로써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을 죽여야 된다는 아니죠. 다른 종을 제거하려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지? 자원 독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종은 서로를 내쫓기에 싸움을 벌이거든.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뒷페이지에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서로 공존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에 대한 반박이니? 양육 방식 적자 생존에 대한 반박이 되죠. 관리.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며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그 학자 중에 누가 있다? 여성 생물학자 린 마골리스.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자, 공생 진화론 내용 여기를 싹 지워버려야겠다. 공생 진화론이 누구의 이론이다? 린 마골리스의 이론이다. 공생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에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전략을 추구한다. 자, 상부상조 전략을 추구 밑줄 서로 돕는 전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지을류는 잘 알려진 공생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을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줘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자, 해조류의 그 조류겠죠. 그지? 조류가 포도당 합성하면서 광합성을 하네. 포도당을 합성해서 이거를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균류에게도 나눠준다. 균류에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한편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해 조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면 자, 균류는 또 공기 중에 수증기를 조류에게 공급한다. 자,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기도 한다. 어허, 결국 상부상조가 이거죠. 한쪽만 도움을 주거나 한쪽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서로 도운다. 이거죠.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기도 한다. 지을류의 공생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들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을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거의 뭐 둘이 서로 없으면 공생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정도라는 거죠. 공생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정도라는 거네요. 1836년 2월 5년간의 비구로 탐험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윈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윈은 무려 22년이나 연구를 지속하였지만 좀처럼 이를 세상에 발표하지 못했다. 자, 다윈의 신중한 성격이죠. 1858년 그런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마존과 말레이 제도 지역에서 생물을 연구하던 젊은 연구자 월리스가 보낸 편지였다. 월리스는 다윈이 오래전부터 생물의 변화에 연구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월리스의 편지를 받은 다윈은 매우 놀란다고 한다. 월리스의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다윈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던 것과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중한 성격의 다윈은 자신의 연구 결과 발표를 20년이 넘도록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자신과 거의 같은 결론을 닮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하니 다윈은 여러모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나 20년 동안 정보하면서 공부했는데 얘 젊은 애가 20년 전에 졸라 어렵겠죠. 근데 거의 같은 얘기를 한다? 놀라는 거죠. 세상은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나 사람 속의 기억 속에는 1등의 이름만 남을 뿐이며 역사는 승자만을 기록한다. 학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학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최초 발견자나 설립자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인간적은 인류의 쪽이 아니죠. 인류의 이런 방향이 아니죠. 그치? 인간 즉 뭐다? 이 인간적은 이학국 방식과 적자 생존, 뭐 승자 역사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위너 텍스 이런 거 있지. 승자 독식, 그지? 승자 독식. 이런 거의 관점이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인간적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야 그 얘기랑 다르다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든 월릿을 학계에서 제외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다윈은 연륜이나 연구 경력, 수집된 자료를 비롯해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월릿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찍어 누를 수 있었다는 거죠. 월릿을 학교에서 매장하고 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윈은 생태계와 생물체의 상호관계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다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다윈은 월리스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것과 유사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월리스를 자신의 동료 연구자라고 받아들여 진화론에 관한 첫 번째 논문에 공동 저자를 인정했다. 다윈이 월리스를 공동 저자로 인정한다. 다윈이 월리스를 공동 저자로 인정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 결국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르지 않아. 그치? 약육강식 원리에 따르지 않아. 라는 거 공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후세 사람은 다윈이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죠. 사실 다윈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 여기에서 바니오로 쓰인 건 신사적이죠. 그지? 인간적인 반영으로 쓰인 건 신사적이네요.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던 다윈이 몇 년간의 연구를 해왔던 월리스를 동등한 적에게 연구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은 다윈의 이름을 기억할 뿐 월리스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다. 품어가지고 오히려 대립하지 않아가지고 공동조사해 하지만 다윈이 발표했구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누가 더 많이 연구를 했고 누가 더 많이 기억했는지 억지로 주장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만약 다윈이 약육강식 원리에 따라 월리스를 짓밟으려 했다면 그 당시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분명 역사는 다윈의 이름을 후배 연구자의 공로를 가로챈 파렴치 한으로 기억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윈은 경쟁과 배제, 세모, 경쟁과 배제 대신 공존과 화해의 동그라미 자, 경쟁과 배제, 공존과 화해 아까 뭐 부정적인 애들이 거의 몰아서 쓸 수 있죠. 그지? 약육강식 적가 생존 이런 것들이나 인간적 이런 것들 몰아서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또 뭐 있었니? 저기 정강 경쟁은 됐고요. 그치? 여기에 나머지 애들은 여기 뭐 있냐? 다윈이 공존과 화해 이미 여기 거의 다 있고요.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상부, 상조 정도가 있겠네요. 동생 볼 수 있고. 그지? 이런 애들은 이쪽으로 간다. 그 선택이 다윈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자, 진화론은 공존의 논리 밑줄 아주 짧은 모양이죠.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자, 여기 엄청 추가되네. 자, 획일성. 경쟁했고 획일성과 경쟁, 반목, 전쟁이 이쪽으로 가고 또 다양성, 화합, 또 더불어 사는 삶이죠. 공존이 있으니까, 그지? 더불어 사는 삶. 그러면 글쓴이가 구시대적 가치 또는 지양해야 할 가치들과 새롭게 오고 있는 가치, 지향해야 할 가치들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미 생명체는 태고 쪽부터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 뭐예요? 공존이죠. 방식의 가치를 다윈이 월리스의 손에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이한 게요. 너무나 뭐 같아. 너무나
너무나 논설문 같은 느낌이지만 설명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이 설명문이죠. 그치? 설명문이죠. 논설문 같은 느낌 나지만 통념이 틀렸다. 다윈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윈이 진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므로 설명문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글쓰기도 나는 설명문을 쓸 거야, 나는 논설문을 쓸 거야 하고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시를 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많이 안 나오냐면 모고나 수능에 갈래에 관한 질문이 나오지 않는 이유예요. 모고나 수능에 이 글의 갈래의 특성 또는 이 글의 갈래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단편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글쓰기가 이건 뭐예요 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라고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은 시집에 쓰든 소설집에 쓰든 발표되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그치? 신춘문예라고 있거든. 작가들 보면 신춘문예라는 게 되게 많아. 어디 신춘문예에서 당선됐다. 어디 신춘문예에서 뭐 등단했다. 이런 것들. 신춘문예 뭐냐면요. 신문사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고분과 소설부분이 따로 있어요. 출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나 시예요. 나 소설이요. 하고 내는 거지. 이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신문에 실리는 사설 오피니언란에 실리는 정도가 돼야 논설문이 확정이고요. 난 논설문을 쓴다 하고 내는 거고요. 그냥 자기 책에 이렇게 쓴 것들, 자기 책이나 잡지 같은 데 써놓은 것들은 항상 거의 요즘 글들 보면 설명문과 논설문 어느 중간에 있는 것만 같아요. 결국 뭐야?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어떤 지문을 가지고 이게 설명문이다 논설문이다 바로바로 딱 꽂히지가 않아. 근데 내신에 갈래 질문을 하거든. 거의 무조건적으로 한 문제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냥 이게 어떤 게 설명문이고 어떤 게 논설문인지 기억을 해두는 게 낫다는 거야. 판단하기 되게 더 힘들어져. 점점 더 힘들어져. 그래서 모고나 수능에서 이미 배제된 질문들인 거고. 내신에서는 내기 너무 좋으니까 왜 공부를 했냐 했을 때 아직도 선생님들 이거 좋아하시거든요. 핵심 정리. 그래서 설명문을 할 때 설명문임을 그냥 받아들여줘야 된다. 머릿속에 넣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논설문 그렇죠. 논술문 주장하는 거예요. 목표가 설득.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뭘로 보이냐면 너네도 이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라 라고 설득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문이라는 거 그러면은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설명문에 대한 설명,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이렇게 쭉쭉쭉쭉 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놓고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야 이거 논설문이지라고 물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답이 없어 보여. 그럼 그게 답이야. 설명문 정보 전달이요. 설명문이 정보 전달, 논설문이 설득. 그래서 이게 정보 전달이 자 갈래가 이렇게 정해진 순간 이 글의 목적은 뭐다? 정보 전달이네. 또 뭐야? 생태계는 경쟁과 배제가 아닌 공존과 화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좀 이제 까딱하면 헷갈릴 수 있어. 까딱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그거 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저기 사회진화론과 공생진화론 요것들은 따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죠. 다윈의 사례랑 따로 정리를 한번 하시. 자, 사회는 단순 복잡으로 진한다. 결국 스펜서. 근데 다윈은 결국은 뭐예요? 스펜서를 대놓고 깐 건 아니죠.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스펜서를 대놓고 적용해서 깐 건 아니에요. 아예 반대쪽 대척점에 썼던 건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냥 다윈의 주장은 달랐다는 거야. 다윈의 주장이 이렇게 있고 스펜서의 주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적자생존이란 개념을 땡겨가긴 했지만 다윈의 주장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경쟁과 이거를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 다윈과 스펜서가 실제로 맞붙었다 싸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마블리스는 공존에 조금 더 큰 방점을 찍었다는 거. 월리스는 다윈과 비슷한 결론을 내서 공동 저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월리스와 뭐 다윈의 이론상의 차이점 또는 다윈의 뭐 전략 이런 게 아니라면 다윈이 월리스를 공동저자로 인정해서 사실 자기가 이미 더 저명한 인사니까 월리스를 이렇게 하면 내가 어차피 역사에 나만 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건 글쓴이가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치? 다윈은 어차피 나중에 다윈의 이름만 기억하지 월리스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사실 최적의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다윈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죠. 그럼 누구의 주장인 거예요? 설명문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치?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다윈이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다윈 얼굴, 다윈 이름만 기억하니까 월리스를 이렇게 품어준 거는 최고의 전략이지 않나라는 거는 다윈 죽고 나서 얘기잖아. 그치? 그럼 다윈이 그렇게 의도했다. 다윈은 자기의 자연 선택론을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짜서 월리스를 공동저자로 선택했다. 이거는 본인의 다윈의 의도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결론은 그렇지 않냐라는 글쓴이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 때문에 오히려 좀 짜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혹시 184페이지 파마했니? 파마? 근데 아직 이거 나가고 있어요. 왜 이거 하나 나가고 있어? 다른 질문 하나도 안 했고. 차례 한번 볼래? 혹시 나가는 거 있나? 목차 한번 볼래? 이거 목차 맨 앞에 표지에도 있어. 표지에 왼쪽 위에도 있어. 아, 근데 과목도 이제 나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뒤에 저기 몇 페이지지? 찾아줄게. 근데 아마 할 것 같긴 해.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121페이지 가볼래? 121페이지? 아니 거기 우리 페이지로 중간에 있는 파란 페이지로 121. 객관식만 좀 풀어볼래? 12번까지 중에 객관식만 풀면은 점점 몇 개 안 되거든? 객관식 후딱 풀고 있어 봐봐.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올게.
오케이.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무 쉽죠? 그지? 4번에 보면 스펜서가 먼저 썼다 그랬죠? 그지? 자, 4번이고요. 2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스펜서는 다윈의 진화 이론의 사회 발달 과정에 적용해서 사회 진화론을 했다. 1번이죠? 그지? 3번에는 뭐 하셨다면 유추가 될 거고. 자, 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역설 있니? 역설이 있었으면 얘기했겠지? 그지? 역설 없어요. 5번에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다. 2번이 되고요. 6번에 글쓰기가 진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뭐예요? 변이의 다양성 증가죠. 그지? 자, 8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니?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여기 좀 오류가 있네. 자,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독자 이해를 돕고 있나요? 구체적인 예시. 가나다에 다 있죠? 그지? 가나다에 다 있어요. 자,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 결과를 추측하고 있나요? 어딨니 그게? 13종의 핀치가 하나만 먹었다면이죠. 그지? 13종의 핀치가 하나만 먹었다면 특정한 상황 가정이죠. 자, 3번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 물었죠. 어떻게 될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치? 그래서 4번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이 가나 다 글에는 직접 인용이 없죠. 가나 다 글에는 직접 인용이 없어요. 다윈의 얘기가 따옴표로 뭐뭐라고라고 직접 인용된 부분이 이 글 전체에는 직접 인용이 있는데 이 가나 다 즉 이 글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생소한 대상을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대상 뭐 있습니까? 생소한 대상을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대상 여기 보면요. 다에 얼핏 보기는 이끼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뭐가 지을류가요.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특정 핀치의 뿌리가 긴 주사바늘처럼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소한 대상을 빗대어 표현 결국 뭐뭐처럼 보인다. 비유 썼냐고 묻는 거예요. 비유 썼냐고 묻는 거라서 5번도 틀린 말이 아니라서 4번입니다. 뭐 9번은 푸셨다면 다양성의 증가고요. 10번에 니은의 설명에게 적절한 가격 표현은 상부상조죠. 뭐 낭조치추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속에 송곳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 주머니에 송곳 넣어놨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어떻게? 찔려 튀어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진짜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그 재능을 숨기려 해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숙맥불변이 뭐냐면 숙은 콩숙자예요. 콩숙. 맥은 보리맥. 그래서 콩인지 보리인지도 구분을 못한다. 콩인지 보리인지도 구분을 못한데 뭐 세상 물정의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읍창마속은 삼국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예요? 그냥 큰 대의를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을 그냥 버려버려요. 그 대의를 위해 함께했던 진짜 아끼는 사람 버려버려요. 영목고원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죠.
11번 디귿에 대한 이해, 지을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분리할 경우 단독생활 거의 못한다 그랬죠. 그지? 2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앞에 파마보로 돌아갈까요? 54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기준 54페이지. 세 개밖에 없구만. 지우개가. 자, 파마는 열 또는 화학약품의 작용으로 모바일 조직에 변화를 주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웨이브를 만드는 과정이다. 파마의 경우를 말하고 있다. 사실상 뭐 퍼머넌트에서 온 거라고 하죠.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얘기요? 뒤에 문제에서? 그냥 네, 얘기해. 너 혼자 나랑 수업하는 건데. 생물체의 변이 과정이라는 게 진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에 보면 생물체의 변이 과정이 처음에 이제 살아남고 물려주고 변이가 쌓이고 특징이 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치 이제 다해서 가면요. 다해서 가면 더좀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다는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더 뭐냐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아까 내가 가 분단 쪽에 글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유전자 하나가 살아남고 여기서 살아남고 또 여기서 살아남은 애랑 살아남은 애랑 만나고 이게 생물체의 변이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사실상의 다윈이 말한 진화 과정이죠. 왜? 변이의 다양성이니까요. 그지? 그래서 가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4번이 2번 보기 말하는 거죠. 지 가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게 가장 맞는 해석이에요. 변이라는 게 변이가 다윈이 말하는 진화인 거죠. 진화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열에서 우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변이 하면서 또 여기 변이 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거다라는 게 변이의 다양성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변이가 쌓이는가 이게 가에 있으니까 변이의 과정이겠죠. 그지? 조금씩 다른 것들이 쌓인다. 이게 변이의 과정이라는 거죠. 또 후손이 나오면서 조금씩 다르고 후손이 조금씩 다르고 후손이 조금씩 다르고 후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두세 시간의 지루함과 이상한 약품 냄새. 자, 파마의 개념 나왔다고 했습니다. 견뎌하는 파마가 뭔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기본 원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은 독자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에게 익숙한이라 했지. 이 말 때문에 어떤 특성이 되냐면요, 독자의 배경 지식을 상정하고 있고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상정하면서 너네들 떠올려봐, 산화환원 반응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 알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하면 써져 있죠. 근데 독자들이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상정은 또 되죠. 그치? 너네 산화환원 반응을 알 거야 라는 거.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는 과정을 산화,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니들이 알 거야 라고 해놓고 무슨 뜻인지 제시해주고 있죠. 그치? 반드시 산소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전자를 주고받는 모든 반응 밑줄 산화 반응 네모 산화 반응은 전자를 주고받는 모든 반응이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도 밑줄 요거의 특성이죠.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가 되는 물질은 반응하는 짝꿍 물질에 전자를 주어 환원시키므로 환원되는 물질은 짝꿍이 되는 물질이 전자를 잃게 하여 산화시키므로 산화제라고 한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산화가 되는 물질은 환원제.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제.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섬유 같은 단백질로 이 단백질은 황원자 두 개가 나란히 결합한 황황 형태의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 형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시스틴. 자, 이 단단한 결합이 머리카락의 탄력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 결합이 머리카락의 탄력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늘어도 잘 끊어지지 않고 머리카락을 구부렸다가 펴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머리카락 끊어지지 않고 원래 모양으로 다시 리턴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시스틴 결합 때문이다라는 거죠. 시스틴의 결합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젖은 머리에 열을 가하여 원하는 형태의 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 머리카락을 닦고 그 상태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구불구불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이건 뭐예요? 일시적 물리적 변화.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 머리를 감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머리카락에 일시적인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머리를 감으면 이 상태가 된다. 그럼 웨이브가 몇 달씩 유지되려면 머리카락에 화학적 변화를 증가해야 되는데 물리적 반응은 일시적이다. 그러면 오래 유지하려면 화학적 반응이 필요하다. 자, 이 과정이 파마이다. 화학적 반응은 파마이다. 머리카락의 모양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시스틴의 황황 결합을 끊어줘야 하는데 파마약이 그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파마약은 역할이 뭐다? 시스틴의 황황 결합을 끊는다. 파마약은 머리카락의 황황 결합을 파괴하고 수소를 붙이는 알칼리성 환원제면 뭐 되는 물질? 산화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지? 떨어져 나갈 시스틴의 화원자들을 파마약 내에 수소 원자와 결합하게 한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파마약 내에 수소 원자. 화원자를 결합한다. 이건 과정이죠. 화마약을 바르면 시스틴 결합이 깨져 단백질 구조가 느슨해지고 머리카락이 탄력을 잃고 유연해진다. 그러니까 원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구부렸는데 펴지지가 않는다. 이때 로드나 그 미용실 가면 로트 거리는 로트 하기도 하고요.
기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머리카락을 구부리고 고정한다. 그 후 중화제를 바르는데 중화제는 파마약과는 반대로 산화제이다. 자, 환원제를 했죠. 그래서 탄력을 잃고 원복 잘 안 되게 한 다음에 탄력을 잃고 여기다 힘이 없게 한 다음에 말고 거기다가 환원되는 물질이 산화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상태에서 힘을 얻는 거죠. 구부러진 상태, 말린 상태에서 힘을 얻게 되겠죠. 중화제는 다시 산화 반응을 일으켜 공급했던 수소를 빼앗아 처음에 시스템 결합을 다시 연결해줘. 중화제는 뭐다? 이 수소에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준다. 그럼 뭐예요? 이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지? 말아놓은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머리카락의 탄력이 되살아나면서 원하는 형태로 구부리는 머리카락의 모양이 고정되고 파마가 완성되는 거죠. 미용사들은 머리카락의 단백질은 케라틴의 황황 형태의 시스틴 결합을 끊었다 다시 붙여주는 화학 과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미용사들이야말로 과학과 기술 디자인이 결합된 융합적 분야를 담당하는 선두주자 이거 비유예요. 왜? 앞에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용사가 이거 하던 파마한다고 달리지 않잖아요. 그치? 선두주자도 그래서 비유입니다. 선두주자인 셈이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비유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오른쪽에 산화 하던 반응은 Y를 갈분. 자, 근데 아까 말했죠. 산화만 일어나거나 환원만 일어날 수 있다? 아니죠.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치?